자, 지금 이렇게 이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2024년 미국 대선, 그죠? 지금 대선에서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됐지,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주요 트럼프가 무역 정책의 대변역, 그리고 저금리 약달러를 지향하면서 그죠? 제조 경쟁력을 키우겠다, 그죠? 이게 가장 그 핵심이지,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예측 불가한 방향으로 갑작스럽게 언제든지 정책이 변화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그죠? 트럼프가 이 대선 전에 이야기했었던 내용 이것만 가지고 다 그렇게 시행할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존재하지만 트럼프의 대선 일기, 그죠? 트럼프 집권 일기의 공약 이행률은 23%밖에 안 돼. 응? 77%는 말했던 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남발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실행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그죠? 그것이 뭐예요? 뭐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이든 뭐 태양광과 관련된 부분이든 물론 일기 때 그죠? 파리 기후 협약 이거를 탈퇴하면서 과격하잖아.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그죠? 뭐 아무도 못했었던 거를 해낸 사람이야.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그 도덕적인 문제, 뭐 여성 추문이라든지 뭐 몇 가지 그런 부분에 좀 휩싸였잖아요. 그걸 제외한다면 트럼프는 미국 백인종들에게는 엄청난 사람이지.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나쁘지 않다라고 봐. 미국 노동자들이나 미국 백인종들한테는. 그죠? 뭐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들 막 받아 제낀 바이든 정부보다는 훨씬 낫지. 그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사업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 우리나라에게 약소국인 무역 국가인 우리나라에게 피해를 줄까봐 부담인 거지. 미국인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는 자국의 실리를 따지려고 하는 기본적인 흐름이니까 미국 국민들에게는 나쁠 게 없는 거야.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미국은 제조업 비율이 30%도 안 되잖아. 그죠? 그거를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거는 당연히 지도자로서 가질 수 있는 부분이지. 우리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하고 뭐 이렇게 막 인명 뭐 이렇게 있어서 안 좋아하는 거지. 푸틴 국가 입장,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푸틴도 영웅이지. 응? 우리가 이스라엘, 하마스, 그죠? 그리고 이란 뭐 막 해서 서방 진영에 이스라엘이 있고 동맹 국가인 미국의 동맹 흐름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니까 심정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드는 거지. 그죠? 실질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 이란이나 팔레스타인 이런 데에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네들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에 반해서 싸우고 있는 거,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팔레스타인이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거고. 그죠?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감정으로 글로벌 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힘 있는 자가 결국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고. 그죠? 여튼 트럼프가 기업에 법인세를 인하해주고, 그죠? 그러면서 경쟁국가인가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그래서 자국 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일으키려고 하는 부분은 미국에서는 박수받아야 될 이야기들인 거지, 사실. 그죠? 그런데 기업에 감세를 하면서, 관세를 인상하면서, 그런데 저금리와 저물가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고, 여러분들. 응? 트럼프가 보편적 관세와 미국에 대한 관세를 이야기를 하지만 공약을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금리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금액이 크거나 그지? 국가에 따라서 FTA를 체결한 국가냐 아니냐, 그리고 그 국가의 비중이 미국의 무역 적자의 비중에 얼마만큼의 포지션을 차지하느냐, 이에 따라서 선택적인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충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뭉뚱그려서의 위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트럼프가 됐으니까 2차 전지쪽은 지금 다 팔아야 된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GM의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확보하는 흐름으로 가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해리스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본 사람들이 물량을 솎아내는 과정이 나오는 것뿐이지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트럼프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급등한 거는 전기차 판매 증가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항공이라든지 자율주행, 로봇 이런 산업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거야. 그러면서 트럼프가 됐으니까 2차전 IRA 폐지라든지 반도체 칩스법 보조금 폐지 이런 부담감이 어제 시장을 장악한 거라고, 우리 시장에. 그래서 급락을 했던 거예요, 친환경 쪽이. 미국 시장도 태양광 섹터는 급락을 했잖아, 어제. 그런 불확실한 부분, 왜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었던 부분, 그죠? 한국 언론이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런 거죠. 종편방송이나 YTN 뭐 이런 쪽 라인들은 트럼프
해리스 이 대선을 하루 종일 방송을 해. 그런데 공영방송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한가하게 저 오락 프로그램 재방하고,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최고 강대국의 수장이 바뀌면서 정책적 변화,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환율, 대한민국의 무역, 대한민국의 군사적인 흐름, 이런 모든 것들이 정책이 바뀔 수 있다면 공영방송이 앞장서서 제대로 된 방송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이전에 누가 될 건지에 대한, 그죠? 나름대로의 미국의 심층 취재를 해서 우리나라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언론의 흐름을 보여줘야지. 그런데 우리 당일날 아침까지 해리스가 되는, 저도 그런 뉴스를 올려드렸잖아요. 뭐 제가 조사하는 게 아니고, 그죠? 언론 보도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바이든, 해리스 이쪽에 치우친 여론조사만 부각시키고, 왜? 트럼프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다 보니까 균형을 잡지 못한 부분들은 정말 대한민국 언론은 쓰레기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국민들이 KBS, MBC 이딴 거 안 보고 유튜브 보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시청률 개판이고, 그러니 드라마도 안 보고, 그죠? 그러니 광고 수익이 떨어지고. 왜 이쪽으로 3,000% 빠지지? 여튼 그런 흐름이야. 자, 거기서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안보 정책, 이쪽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있지. 근데 핵심은 미국 우선주의다. 이거는 기본 나가리지. 그죠? 기본이야. 강력한 친이스라엘 기조. 그래서 네타냐후가, 그죠? 계속해서 바이든, 해리스 이쪽 민주당 말을 안 들었던 거예요.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차 공격도 안 했고. 왜? 트럼프는 강력한 이스라엘의 우군이니까. 그죠? 그러면 중동에 대한 부담은 앞으로도 이스라엘이 가만히 놔두겠냐고. 하마스, 그죠? 팔레스타인 이쪽 라인 부분들 다 장악한 다음엔 이란 꼼짝 못할 거다. 왜? 트럼프가 뒤에서 봐주니까. 자, 한반도, 그죠? 한미동맹 재조정하겠지. 그죠? 방위비 분담금 더 거두려고 노력할 거고. 그죠? 북한과 관련해서는, 그죠? 노벨 평화상 받고 싶어서 일기 때, 그죠? 어떻게 하든 북한하고 핵 감축 이렇게 해가지고 싱가포르 회담 결국 빈손이었지만, 그죠? 그런 쇼맨십이 있는 대통령이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어떻게 진행될 건지는,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그 내각에 누가 들어서느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니까. 그죠? 미국 무역 적자 추이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10월달 보게 되면 미국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적자 월별 흐름이 나타났었잖아. 그 물론 미국의 그 항만 노조의 파업 때문에, 그죠? 수출, 수입 부분을 빨리 파업이 오래 갈까봐 빨리 수입을 했었던 그런 요인이 일시적으로 좀 자리 잡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무역 적자 규모가 지속적인 증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무역 적자를 내는 국가별로 보게 되면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그죠? 아일랜드, 대만, 일본, 여기 주요국들, 한국도 포함돼서, 그죠? 그러니까 이 무역 전쟁 속에서 관세를 어느 정도 부과할 거냐, 이게 이제 가장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리스크야.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관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건 중국이고, 그 중국의 60%를 부과할 때 우리나라 중간재, 그죠? 우리나라 중간재가 중국의 수출이 많이 되니까, 그죠? 우리나라 중간재 쪽에 속하는 섹터 부분들은 절대 접근하면 안 된다. 그죠? 그런 부분들, 거기서 가격이 비싼 쪽, 이런 쪽은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차 떼고 포 떼고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게 그런 거잖아.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보호 무역주의가 심화될 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될 거냐 하는 부분은 이제 추이를 좀 봐야 되는 거야. 일단 기본적인 우려에 의한 시장의 하락은 저는 오늘로써 거의 왔다라고 봐. 이해되시죠? 지수가, 제가 어제 트럼프가 됐었을 때 미중 관계 악화 이러면서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이 되면 20%대 글로벌 시장이 떨어졌다. 그때는 트럼프가 되기 그렇게 강하게 할지 몰랐었기 때문에 시장이 진행되면서 하락을 20%대 한 거야, 글로벌 시장이.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가 되면 그런 우려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시장은 지난 7월, 그죠? 그때부터 계속 내려오기 시작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80% 이상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 이제 와서 20%가 떨어지고 시장 지수가 급락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80% 정도는 이미 반영이 됐고, 어제 트럼프가 되면서 저는 90% 정도는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거야, 시장에서. 아셨죠? 그래서 지금 와서 쫄면 안 된다고. 왜? 지금 와서는 어느 쪽으로 정말 트럼프가 얼마만큼, 어느 나라에, 그죠? 그러면서
각 나라마다 보편적 관세를 정말 부과할 건지 아니면 나라별 차별을 둘 건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가야 되는 그 단계에 와 있는 거라고. 그래서 한미 FTA 무역협정 재협정을 할 거냐.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가 지난번에 미국산 원유 수입을 증가하겠다. 그죠? 왜? 이런 거지. 관세 부과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무역 적자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이니까 우리나라가 어느 수입해야 될 부분 속에서 다른 여타 중동이나 유럽 쪽에서 수입하던 부분을 대체해서 미국에서 수입하는 조건으로 그죠? 여타 우리나라 산업에 대한 다른 여타 부분에 있어서의 관세를 다소 낮출 수 있는 그런 협상, 그거는 정부의 협상력에 달려 있는 거지. 그죠? 그런 한미 FTA를 재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그 경로를 추적해서 봐야지. 지금 미국이 전체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니까 다 들어놓아야 됩니다. 국장 다 포기하고 미국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마인드가 들 때가 또 바닥이 나오는 거예요. 주시장은. 그게 주시장의 뭡니까? 페타 꼼플리. 이제 기정사실화. 우려했었던 부분에 대한 기정사실화. 선반영. 그런데 저는 선반영이 아직은 되긴 됐지만 일정 정도 반영이 됐지만 해리스가 될 수도 있었다는 기대감도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 여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감성의 정책과 재정 적자 확대, 저금리 약달러 지향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제 조금 이해상충한,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권해서 조율을 반드시 할 거라고. 저물가 한다는데 관세 부과를 하면 저물가 하기가 어려운데, 그죠? 그러니까 나라별, 국가별, 품목별, 산업별 이걸 조절을 할 거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거고. 한일과 관련된 부분은 어제도 이야기했으니까, 그죠? 자, 이걸 이제 섹터별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반도체, 그죠? 반도체는 보호무역주의, 대중 규제 강화, 반도체 지원법 관련 불확실성 확대 우려. 미국의 강경한 대중 견제책에 따른 일부 반사 이익도 기대된다라고 쓰여 있지만 저는 여기에 이 기대보다는 이제 저는 반도체 칩스법을 막 폐지하거나 이럴 거라고는 보진 않아. IRA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폐지할 수도 있어. 이렇게 협박은 할 거야. 그러면서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는 이 비즈니스 스타일, 이 부분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거지. 이제 다 폐지한다. 이거는 쉽지 않다. 그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지. 완성차 부분에 있어서는 관세가 가장 큰 부담일 거고. 그죠? IRA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축소. 이거는 일정 정도 축소할 거야. 그러나 축소라고 하는 부분은 악재지만 중국에 대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의 흐름으로 갔을 때 저는 LG엔솔이나 포스코 퓨처엠 쪽은 기회도 올 수 있다라는 쪽이야. 에너지, 화석연료, 원전 이제 확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저는 사고 싶은 마음이 없다. 화석연료와 에너지 쪽 라인은 원전은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지적재산권 문제의 웨스팅하우스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원전을 끌고 갈, 단기 매매는 몰라도 끌고 갈 부분은 아니라고 보니까. 화석연료, 에너지 이쪽은 왜? 글로벌 경기는 어떠한 정책을 펴더라도 지금의 인구 구조나 산업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죠? 화석연료가 새롭게 부각이 되기는 쉽지 않다. 왜? 중국 경제 성장률 안 좋은 거 아시잖아. 이런 흐름들로 보게 되면 에너지가, 유가가, 제가 항상 그래, 유가가 더 올라가기 쉽지 않다. 유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라고. 그래서 그쪽 섹터를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 다만 지금보다는 화석연료 중심의 원유, 에너지 이런 쪽 부분이 조금 반등하겠지.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조선 쪽에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죠? 미국 중심으로 LNG, LPG 이런 선, 하다못해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한 다른 지역에서보다 미국 쪽으로 이 원유 수입을 증가시키더라도 그 수요도 있을 거고. 그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조선 전반적으로, 그죠? 미국과 중국의 강대강 흐름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함정, 그죠? 함정, MRO 사업, 그리고 이미 하나 오션과, 그죠? HD 현대중공업은 그걸 하고 있잖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조선